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한울내과 원장인데요. 강의 제목은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7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강의 동안에 동기부여란 말을 좀 모호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런 동기부여를 가짐으로써 이제 비로소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이제 저번 강의에 이제 변화의 사다리라는 이제 그런 책을 내가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변화의 사다리, 그러니까 변해야 산다, 그런 새 화두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실력을 연마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알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과학적인 생각, 과학적인 행동. 그래서 복잡한 이 사회상에 즈음해서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잘 가려서 정도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요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한일 갈등이 심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태가 계속 이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잘 내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 지점으로, 어떤 지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해야 산다.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변화되는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지. A라는 진단 상태에서 B라는 이제 목표 지점, 그게 이제 처방이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진단,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우리 심성이나 또는 육체나 또는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건강 측면에 있어서 그걸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인간을 이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열심히 해도 자기 직업에서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은, 심적인 이제 정신문화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이라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우왕좌왕 개념도 없이
말로만, 모든 것이 말로만 그냥 적당히 때우는데, 이 과학적인 인문계통에서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 과학적인 마인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알고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 강대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됐든지 일본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서구가 됐든지 전부 다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경험을 우리보다 훨씬 전에 정립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지구촌 시대에 많이 경험하고 일찍 시작한 나라의 그 방법이나 개념을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더 그것을 잘 소화해 가지고 문화적인 의식 구조를 잘 소화를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킨단 말이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여튼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래 변해야 산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우리 개인적인 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변해야 산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은 그런 방향에 맞게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응이 잘 되고 스트레스가 그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일상생활이나 이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 잘 헤쳐나가고 자기의 수명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자체 제가 노력하는 것의 이제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내 혼자 능력이란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모든 뇌과학이나 또는 새로운 이제 건강적인 데이터랄지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사건들 그런 것을 종합하고 또 거기에 축적을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의식구조에 적합한 어떤 개념을 만들고 발전하고 토의하고 실험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선진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선진국민이고 1등 국민이고 그 다음에 감히 내가 지난 강의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세계적인 제2의 르네상스를 건설하는 국가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50년이나 100년 후에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대한민국이 그걸 선도했다. 제2의 르네상스, 특히 인문학 계통, 정신학 쪽으로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서 그런 선도적인 선진국이 되자 하는 욕심까지 부려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려도 그게 모자라지 않고, 또 욕심이 많다면 뭐 돈을 많이 욕심을 부는 것보다도 우리 생각에 그 범위나 깊이를 더 개발하는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의 의견과 생각이나 경험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또 말이 더 길어졌지만은 변화야 산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변화의 사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항상 그렇잖아요. 목표를 해서 가야 된다. 여기가 이제 A 지점이고 B 지점이고. A 지점이 어떤 상태고 B 지점이 어떤 상태고, 장래에 예상되는 것이 뭔가, 이것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진단과 처방도 동시에 내고, 여기 현재의 진단과 처방, 미래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발전시키는데 이 자체만 완성을 해도 상당히 큰 수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더더구나 미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행동에 옮겨가지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가 여기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이게 행동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트라이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변화의 사다리에서 강조했던 지지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경이 자꾸 나빠지면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하면은 그런 목표, 행동, 지지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이나 개인이 지지대, 그리고 이제 바탕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강도로 보면 1대, 여기가 1대, 3대, 이런 비중으로 이 지지대 지속적인 시도가 되어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 그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강도로 이게 상당히 이제 3으로서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을 지난 강의에 했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요새 나온 책에 그럴듯한 이제 변화 사다리라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부터 나온 건데, 가만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독자와 마찬가지로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을 내가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몇 년 전에 읽어봤는데, 이게 우리 번역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브라는 여기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드라이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다니엘 핑커라는 교수가 저술한 책인데요.
여기 이제 서브 타이틀을 읽어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창조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게 서브 타이틀입니다. 이제 창조를 위해서, 창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게 드라이브란 말이죠. 드라이브라는 것은 영어인데, 드라이빙, 운전하다 그 말에 이제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 것은 대시, 그러니까 앞으로 돌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라이브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욕구, 인간의 욕구. 인간이라는 것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려니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자기 이익이 있는 거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건데 아무리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욕구의 종류와 방향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이제 이 책을 한번 다시 또 몇 년 전에 봤는데 이걸 다시 또 읽어봤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책보다도 몇 년 전에 벌써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도 나는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또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전공하기 때문에 재미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책이 있으면은 그것을 구도하고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구조나 생각이 발전하고 고양된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책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드라이브란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1970년도 그러니까 40~50년 전에 벌써 미국의 뉴욕주에 가면은 로체스터 대학교가 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름이 DC인데 그리고 그 제자인 라이언 이런 분들이 무엇에 심취를 했냐 하면은 두 가지 내적 동기 사람이 액션을 취하고 행동에 옮기기 이전에 어떤 욕구가 있었느냐 그 동기가 되는 게 뭐냐 오리진이 뭐나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 동기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행동하기 전에 행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행동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적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책도 내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기 결정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 항상 지난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있고 자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에 옮기면은 그 다음에 이런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지난 강의에 수없이 이야기한 대목인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면은 서구 민주주의의 발달 개념들이 다 이런 것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사, 서구의 사상사나 또는 이제 이 시장 원리랄지
개인의 자유의 행동이랄지,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국가가 됐든지 어떤 사회가 됐든지 자유, 이 자유란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스러운 의사나 행동이나 생각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서구 민주주의,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문화 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있으면은 무슨 자유냐 하면은 이제 개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결정을 개인이 그 사람이 선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행동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선택을 했던 사람이 100%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약속이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 서구 문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이 100%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자꾸 핑계대고 빠지려고 하지 않고 법망을 막 이게 벗어나려고 얼마나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그렇게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자가 어떤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법망을 빠져나가면 법치주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도덕적인 그런 관념은 더더구나 별 볼 리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한 40, 50년도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 심리학 논문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자기 결정권. 자기가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한다. 거기에 따른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경제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돈만 벌고 이게 사업만 하는 것이 이 경제가 아니라, 그게 MBA라고 대학 경영 석사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우리가 꼭 돈만 벌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업을 하든지 무슨 돈을 벌든지 자기가 결정해서 시장 원리에서 이제 돈을 번다든가, 국가와 가족과 그 지방 지역사회에 그런 도덕관념이 있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우리나라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건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은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그 돈 많이 강남에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천박한 자본주의. 그런 것이 이런 데서 유래가 되고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것을 잘 가려낼 수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DC라는 이제 이런 학자가 내적 동기 이런 책을 이제 저술을 했거든요. 1970년도 경에.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개념을 학회에, 심리학 학회에 이제 발표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왕따시켜버렸어요. 이 친구를. 이 젊은 교수를 왕따시켜버렸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단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교수를 또 시작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반대했던 이제 동료들이 나중에 와서는 그 참 아이디어가 좋다. 그 내적 동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동기도 있고 외적 동기도 이제 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또
잘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욕구에서 시작하는데, 욕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욕구. 생물학적 욕구는 뭐 돈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욕구, 또 성생활의 욕구, 또 자기가 생존하려는 욕구. 그런 욕구가 아주 생물학적 욕구인데, 이것은 아주 정당한 겁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제1의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1의 동기. 두 번째가 있는 것이 제2의 동기, 또는 제2의 욕구. 제2 욕구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보상을 주고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당근과 채찍,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이제 부모 입장이든지 교사의 입장이 됐든지, 잘한 사람은 이제 상을 주고 당근을 주고, 이제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그런 보상 체계가 많이 이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산업사회라면 예를 들어서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까지 여하튼 계속적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몰입된 학자들은 이 세 번째 내적 보상이라는 그런 드라이브라는 이런 것을 논문을 내고는 초기에 40년, 50년 전에는 그 말도 아닌 학설이라고 개념이라고 아주 왕따를 시켜봤단 말이에요. 이 TC라는 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처음에는 초기에 발견했던 사람 왕따를 쉽게 당해요.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한다고 미친놈이라고 했었고,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적으로 연구하고 몰입을 해야지 내적 보상, 내적 동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 저자가 알게 된다. 깨우쳐가지고 알면은 미쳐야지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 친구가 말한 것이 옳았다. 이런 동료 학자들의 어느 정도 어프로벌,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게 정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랄지 이 중요성, 또는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으면 외적 동기가 있다고요. 외적 동기하고 내적 동기만 이야기하고 이번 강의는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조잔한 그림이지만 항상 내가 내적 요소, 동기, 또는 보상, 내적 보상, 외적 보상. 근데 이제 내적 보상은 이렇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사지가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뇌 속에 외적 동기는 이제 바깥에서 오는 자극이나 비교, 대상에 의해서 외적 동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것을 작동시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적 동기, 내적에서 일어나는 동기 자체를 이제 발전시키고 해서 이 안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행동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목표를 정하고,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 개념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자꾸 동료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너는 왜 그 짓이야, 못나게 말이죠. 자꾸 이렇게 공부 잘해라 잘해라 해서 아무리 이렇게 막 외부에서 자극을 많이 주어도 자기가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스스로 공부가 되고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내의 성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이제 생겨나고 사회가 빨리 변화를 하고, 인문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IT 쪽으로나 그래 빨리 진행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외적은 굉장히 그때뿐이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외적 동기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용돈 좀 타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는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돈을 주면은 말이죠. 그게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다음부터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효과가 자꾸 떨어집니다. 외적 보상이랄지 외적 동기랄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내적 보상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내부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적 동기라는 것은 내부의 자아 실현에 있어서 자기 자아가 여러 가지 종류의 자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아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숙고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가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현실적이다. 너는 돈밖에 모르는 현실주의자야.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내부에서 물어보고 내부에서 답을 얻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 자아의 내 속에서 자체 내에서, 일개인의 머릿속에 자체 내에서 주고받고 문답식으로.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럴 때도 자기가 문답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런 학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 교육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걸 생활화시킨 게 이제 탈무드의 교육법인데, 어린애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너 학교 가서 질문 몇 번 했어? 그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몇 번이야? 완전히 각도가 다른 거죠. 생각하는 패턴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하나의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 그림은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그렇게 내가 소형의 우주 아닙니까? 얼마나 큰 잠재력과 능력이 있고 광대합니까? 우리 뇌의 성질,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뇌를 잘 움직이면은, 예를 들어서, 변해야 산다. A지점에서 B점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방식 또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결국은 새로운 가치관을 생성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되지만 지지대, 그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려면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고 무지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잘 통달하고, 그래, 나는 그런 것도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무식하다 안 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무식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것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현재 동기부여 변화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변해야 산다. 이것에 맞춰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겠고 다음 강의도 동기부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제 8강 신바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내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의 장점, 단점,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내장 운동, 의식개혁, 우리 또 자부심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처방을 제가 총론적으로나마 그것을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고 좋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요소가 또 많습니다. 그게 쉽나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그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게으르요, 사실은. 그래서 변화를 해주고 역동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그런 힘에 의해서 인간이 좋은 두뇌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의식개혁에서는 나는 그래요. 지론이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의식개혁을 하고 정신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한 10% 정도만 올려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입니다, 그게. 그럼 그 욕심적으로 그렇게 뭐 50%, 100% 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열심히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성의 5%만 고양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고 그래서 삶의 의미랄지 또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해줄 수 있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집판에 써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기득권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거꾸로운 질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에 의한 갑질과 정신적 노예화가 세뇌화됐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기득권이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학벌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그런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대접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기득권자나 비기득권자나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뇌의 속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아주 폐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기득권자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하고 사회를 발전하려고 하면은 중산층이 강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기득권자도 아니고 비기득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굉장히 내장을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이걸 동시에 이분들이 오케이 하고 수긍을 하면은 또 뭐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하면은 이제 내장으로 삽시다 또는 의식계획이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혹시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가 무슨 뭐 하기도 싫은 의식계획을 나는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득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구조는 전부 다 외부의 피해, 역사적인 피해의식이랄지 내부 갈등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말기 조선 말기에도 결국은 내부 갈등으로 당파 싸움으로 싸움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역사진 한과 내부 갈등, 특히 내부 갈등. 현재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자꾸 싸우는 조선 말기의 당파 싸움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내부 갈등을 즉각적으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갈등의식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김으로써 결국은 나쁜 의식구조 그런 환경 때문에 이게 자아의식이랄지 과학적인 문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랄지 민주합리화가 자꾸 저해를 나갑니다. 또 이 도표가 또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자꾸 악화돼서 이렇게 좋은 의식구조가 수용을 못 해가지고 이게 발현이 잘 안 됩니다. 이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의 성질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국민이 했든지 대통령이 해야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하질 않아요. 뇌란 것은 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주위의 강국들은 전부 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침체되고 오면 다시 조선 말기와 같은 비극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의사로서 이런 것까지 주장해야 그러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을 스탑을 시켜야 된다. 중지를 시켜야 돼요. 당장.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식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사회건강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도 사회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여기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신체건강, 두 번째가 정신건강, 세 번째가 사회건강, 네 번째가 영적 건강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UN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것이 이제 인권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기득권자가 사회에 기회를 못하면은 사회적 건강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건강이란 개념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사회 건강은 뭐 원래가 유엔이 탄생할 때 1, 2차 대전으로 비극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전쟁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가난과 피난민가 생기고 굉장히 가난에 쪼들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게 했는데
나의 생각은 그게 추가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상당히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WHO의 사회적 건강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가 추가할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나쁜 그런 건강 요소가 있으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개인한테 영향을 주고 건강에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또 인권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걸 파헤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아자부심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잘 수용하는 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서는 불확실성을 아주 잘 수용하고 아무 불편 없이 지낸다고요. 근데 서양의 선진국 의식구조는 확실해야 속이 풀린다고. 벌써 의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yes, no. 이제 심지어 이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no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캠페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은 세대에서 자기 개성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인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심전심, 좋은 말이죠.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말이죠. 예스하고 노,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공과 사,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그러면 서양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나 그 부분은 나 모르겠다, 확실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특히 나도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오해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해줄래? 내한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긍정한 걸로 쳐준다고. 근데 이제 서양이나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은 do you understand? 당신 이 말을 이해하느냐? 화자하고 청자를 이렇게 일치시킨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자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무기히 긍정으로 이렇게 상대방은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식구조하고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적당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나 어린이 교육에서 이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또 현재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덕이 바로 서양에서는 자유와 선택, 결정권, 양심과 책임하고 맞먹는 도덕도 좋은 것은 이게 설립을 해서 제3의 유교를 우리나라가 총주국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좀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개똥차더라도 말이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이게 발전시켜야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어쩐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이제 적당히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지만은 정신문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죠, IMF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강한 인내력 같은 것이 발휘를 못 해가지고 또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희 국민이나 국가가 그렇게 프라이드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토의하고 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쉽게 앉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것을 토의하고 공부하고 국민운동으로 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애국자들은 현 시점에서 국가나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중요하지.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애국자라고 하면 저기 옛날에 나라가 잃고 오양간을 고치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없으면서 만주에서 이 식민지가 됐다고 다 늦은 판에 저기 애국하는 것이 애국자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애국하는 것이 애국자지 망하고 나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각자 저기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분발하고 각성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주 좀 거꾸로운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많이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